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1교시에서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류가, 즉 호모사피엔스가 최상의 그런 이제 정상을 갖다 차지하는 존재가 됐을까? 예.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잘것없었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 인지혁명과 더불어서 사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전달하고 언어를 갖다가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착을 농경 생활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고 그랬죠. 즉 수렵 채집으로부터 이제 농경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단이 조금 커지고 또 그리고 이 그 공동체가 더 커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을 짓고 또 다스려야 되는지, 즉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혁명을 지나서 이제는 인류 통합이라고 하는, 즉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인류라는 측면에서 인류 통합이고 작게 봤을 때는 이제 무리들의 이제 통합인 것이죠. 그죠? 어떤 집단들의 이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화폐 경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농업혁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잉여 생산물도 쌓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표시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그랬었지만 이제 집단들이 달라지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이제 존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경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산 너머 동네 또는 강 건너 동네 다 다른 집단들이 이제 있었을 테고 그러한 집단들 간의 생산물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바닷가 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산이나 평야 쪽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는 생산물도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생산물들을 서로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었을 거고요. 이러한 물물교환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공통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화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통합하는 그런 힘들 또 물물교환의 한계를 넘으면서 이제 화폐를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그런 이제 금속 화폐도 마찬가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일정한 무게의 금속 덩어리, 이런 것들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발굴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하지만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고대에 사용이 됐었던 이제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화폐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은 8.33g. 네, 이것이 이제 1세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화폐는 특히 또 권력자들이 보증해주는 그런 이제 주화의 형태로 또 다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정착한 후에는 거래가 이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어떤 집단과 집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부족 국가 정도 크기 또는 어떤 고대 국가 정도의 크기 이런 형태로 거래가 좀 더 이제 확대가 되게 되고요. 이 화폐는 결국은 어떤 이제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와 맞물려서 그러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상징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물론 지금 현재 쓰이는 이제 화폐는 대부분 거기에 이제 상징 인물을 갖다가 전부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모든 국가가 인물을 갖다 반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식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화폐에 넣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화폐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국가적인 그런 이제 그 어떤 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문화를 갖다 이제 통합하게 되는 즉 그런 제국을 갖다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로마가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이제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분명히 그 로마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장기간 보편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페르시아 때 자유로운 그런 어떤 제국관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고대 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중해 연안을 전부 이제 로마 제국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단들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복속을 시키면서 큰 제국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제국의 문화가 이제 새롭게 구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이제 제국의 문화를 갖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길을 갖다 또 열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지만 갈리아라든가 게르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복속을 하면서는 그러면서 국가에 편입을 시키고 또 국민을 편입을 시키면 그 권리를 갖다가 주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피지배 민족에게 동일한 지위를 갖다 주고 또 피지배 민족들은 그런 이제 지위를 갖다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국 설립자들이 조금 더 자기들의 위치를 나눠주다 보니까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화가 되는 그런 측면도 어느 측면에서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국가들로부터 선발이 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제국을 갖다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체제로 바뀌게 됐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이제 종교들도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종교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수렵이라든가 채집 시기에는 주로 애니미즘 계통의, 그렇죠? 샤머니즘 계통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인류들에게 인식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동물이라든가 또 어떤 자연물이라든가 이런 데 정령이 있었다고 이제 믿었었던 측면에서 농업혁명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신교적인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또 풍요를 돌보는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게 된다고 믿게 되고, 또 자신들이 기르게 되는 가축들, 예, 이런 가축들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가축들에게도 어떤 뭐 정령이 있다고 믿거나 또는 숭배하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종교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초기에 이제 발생됐었던 종교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신교로서 유대교는 우리 신만이 최고야. 우리가 믿는 신, 또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신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신교 체제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이제 일신교로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능한 신이 온 세계를 관장한다. 라고 하는 일신교적인 그런 이제 사상의 종교들이 이제 파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하나의 신만을 갖다 믿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는 해탈이 모든 것을 갖다 깨우치게 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어떤 종교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인권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사람은 누구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권주의가 등장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역사는 무산계급들, 즉 생산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지배계층들에 의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도 또 이런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종교도 이제 확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인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의 이제 비결들이 조금 더 이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왜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 사실은 왜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에는 if, 만일이라는 건 없다. 만일 그 시절에 요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으면 바뀌었을 텐데.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역사는 너무 많은 힘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상호 관계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설명도 이제 불가한 거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에 대한 예언에도 무반응한 거 이런 거예요. 어떤 주술사가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올 거야. 쫙 보니까 비가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일은 따뜻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또 쌀쌀해지거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무반응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결코 적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역사를 갖다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서 이런 것들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난 후에 그런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예측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들 줄여가니까는 부족해지면 값이 오르겠구나. 그죠?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예측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정치가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갖다 내놓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는 그 어떤 정치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은 비교적 예측에 따라서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측에 따라서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사는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다. 즉 역사가 반드시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쪽을 갖다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더라도 좀 더 얻고자 해서 이제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파괴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새롭고 어떤 윤택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은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역사의 이제 한 단면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반드시 인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라고 하는 여신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인류를 통합하고 역사를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는 또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을 갖다 건설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그 문화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류가 되면서 진보를 하게 되는데 문화는 또 뭐냐면은 일종의 정신적인 감염이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생충이라고 간주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냐면 밈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밈이라고 하는 거 엠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정보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러면서 스스로 증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예요. 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한테 전달이 되나요? 네, DN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통해서 후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오랜 기간이지만 조금씩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진화해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체에 있어서 그렇게 후손에게 전달이 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언가 그런 정보를 갖다 담고 꾸준하게 지속돼 나가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정보의 단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명체들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후손에게 이어지듯이 문화라고 하는 것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라는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정보 단위인 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인류 통합의 이런 과정에서 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지난주는 과제를 안 내줬으니까 오늘 요거는 과제로 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도 다시 올려놓겠지만 밈에 대해서 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1500년경에 이르러서는 서기 1500년경에 이르러서는 역사의 중대한 그런 이제 계기를 갖다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혁명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과학혁명이 인류를 갖다가 이 지구상에 역시 최상위 존재로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과학이라는 것이 지구는 평평하다? 라고 믿었었던 것이 지구는 이제 둥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전통 지식과는 이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인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뒷받침을 하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이제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탐험가를 위한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뒷받침된 것이죠. 예. 콜럼버스가 사실은 인도를 갖다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쪽으로 출발을 했냐면은 분명히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자기는 과학의 힘을 믿고 지구는 둥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는 서쪽으로 가도 한 바퀴 돌아서 그 먼 곳에 있는 인도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인도 지금의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갖다 탐험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부를 갖다 또 이루게 되죠. 그래서 원정대와 군대 그리고 과학자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냥 탐험을 하는데 탐험가들만 가지는 않아요. 여기. 군대도 가고 과학자들도 가고 지리학자도 가고 그럽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식 탐구로 국익을 갖다 이제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를 갖다 지배하는 과정에서도 인도를 어떻게 하면은 또 그 자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 조금 더 다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인도를 갖다 좀 더 지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강점했을 때도 조선 총독부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토지 조사도 하고 또는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인 지식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피지배 국가도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언어를 갖다가 이제 유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 가지고 유럽, 인도, 어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존의 어떤 이제 그리스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융합이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또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아리아인이 결국은 백인종이라고 하는 인종 우월주의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류 통합 과정에서 이제 자본주의도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신뢰는 실용을 창조하고 또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러한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다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사회가 또 신뢰사회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갖다 주장을 하게 되죠. 개인의 이기심이 결국은 사회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 즉 개인이 발전해야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또 성장지향적인 어떤 국가의 대국 불기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부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갖다 아예 주식 회사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침탈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죠. 또 프랑스의 경제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혁명을 갖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유발을 시키게 되고 또 영국은 이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산업혁명까지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을 갖다가 이제 근간을 해서 매개를 해가지고 이제 진전이 되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서 열 에너지를 갖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래서 사람이 하던 그런 이제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에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방직 산업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고 또 유럽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갖다가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축산업도 전부 기계화를 갖다 이루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갖다 이제 식민지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뭔가가 이제 필요하니까는 시간조차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국가 공통의 시간제를 갖다 이제 채택을 하게 됐고요. 또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화가 되면서 시장과 국가의 기능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제국주의가 태조를 하게 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을 갖다 이제 가져오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시족 혹은 그 조그만 집단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또 공동체는 이제 상상의 공동체. 사실 주식회사라는 게 뭐 있겠어요? 어떤 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 상상의 공동체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복지의 근원이고 왜?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쵸? 또 아프면 또 이렇게 간호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의료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커서 장가를 가거나 새로운 가족을 갖다 꾸리게 될 때 그때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보험의 역할도 하고 또 가족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다른 쪽에 알리기도 하는 매스컴의 역할, 그 다음에 은행의 역할, 또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경찰의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 공동체, 소비 공동체, 이런 기능들이 이제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인류를 갖다가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측면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갖다 파괴를 하게 되고 이런 생태계 파괴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다 만들게 되면서 더 큰 부작용을 갖다 초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행복의 의미가 객관적인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냐 어떻게 다르냐예요. 그런 상관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던 그런 일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손수레만 이렇게 얻게 돼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뭐 예를 들어서 BMW니 또는 아우디니 이러한 외제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차, 페라리라고 하는 그런 더 고급차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행복에도 결국은 주관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늘면서 행복감은 점점 정체가 되게 되고요.
또 만성적인 불만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지금까지의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쌓여온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화학적으로 봐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봐야 되느냐, 감성적으로 봐야 되느냐. 자, 화학적인 행복감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는 감각일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약을 하게 되는 건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감각일 뿐이라는 거죠. 감각이 모든 행복을 갖다가 좌우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나라 중에 부탄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기술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최고조로 이르는 시기에 왔고요. 생물학적인 한계를 갖다 이제 초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고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연 법칙조차도 사람이 고민을 해서 유전자 변형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잘라서 뭐 고장이 난 데는 고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왔고요.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체를 갖다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원래 없었던 그런 종들도 새로 만들고 이러한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설계의 세 가지 유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설계 세 가지 유형으로서는 첫 번째가 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토끼인데 형광을 나타내는 토끼도 만들어내는가 하면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주 근육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돼지를 갖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사이보그 공학에 의해서 어떤 기계와 인간이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만들게 되고요. 비유기물 공학이라고 하는 뇌신경망, 소위 AI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 설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블루레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사피엔스의 종말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광토끼 한번 보실까요? 어떤 얘기인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동물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광토끼가 태어났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얀 아기 토끼 8마리. 불을 끄자 2마리만 초록빛 전구처럼 빛이 납니다. 어미 토끼의 배아에 해파리 유전자를 주입해 탄생한 야광토끼입니다. Gene for the protein to put into the rabbits to show that the technique is working. It's an easy marker to show that it works.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야광돼지, 야광원숭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유전자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과학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n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복균자의 정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성 등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 한편 사이보그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CES에서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인간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최첨단의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놀라는 표정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 프라나보 미스트리가 선보인 가상의 인공인간입니다. Hi Monica, what are you? Are you human or what? Hi, I am Neon. I am an artificial human. Can you try Korean?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트리는 인공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면서 AI 비서와 다르게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세계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사실은 제가 다 영상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끊어서 간 이유는 시간이 꽤 경과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초인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즉 초인류라고 하는 것은 지능도 굉장히 뛰어난 초지능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멸의 신체. 예, 우리 의학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그쵸?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바로 이런 이제 불멸의 신체에 이르는 그런 그 시기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지능을 가지고 불멸의 신체를 가진 그런 초인류가 이제는 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러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초인류에게 결국은 이제는 거꾸로 멸망되는 거 아니냐, 멸명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이제 우리 인류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수를 갖다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예,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불만스러워하고 또 날뛰는 이러한 무책임한 신들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냐.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류가 멸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갖다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살펴봤는데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